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개파 갈등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개파 갈등 말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맞붙은 전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 노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죠, 매주. 그런데 이 장외 집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 현장이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우리가 조아리지 않아도 되는 부러워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신뢰를 안 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돌팔매를 받겠습니다. 지금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으로 탄핵이 되고 정권을 내준 거에 대해서 자다가도 화가 나서 뻘떡뻘떡 인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윤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걸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엄에 사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당원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강렬히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부 지지자지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해온 게 바로 장동혁 대표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갖고 그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됐고 실제로 실행시켰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론자이죠. 그리고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라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곧 황교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동훈은 공천 주지 못해도 전환기는 공천 줄 수 있다. 전강훈 세력과 그리고 이런 극우 세력과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우 유튜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당원분들과 지지자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장동혁 체제와 교집합을 갖겠습니까? 이거는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 일시적인 질서 발동용 계엄이었다라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과를 한다, 중도층 민심을 얻는다, 굉장히 늦게 멀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히실 수 있는 거고 현장에서 또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틀 전만 해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어제 장외 집회에서는 유감 표명은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란몰이가 끝날 것이다. 이제 반격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메시지가 바뀐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장외 집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 장외 집회에서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전국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낼 것인가 이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겠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우려되는 시각들을 다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며칠 전에 비상계엄의 어떤 책임에 통감한다 이 부분의 메시지가 냈는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지 않는 것이 일단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비상계엄은 잘못됐으며 헌법재판소에 내린 이 탄핵이라는 결정에 동의한다는 당 내에 당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수차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대선까지 다시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드러난 상황에서 계엄 1주년이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당연히 여러 전국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폭정 그리고 특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12월 2일, 3일 이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임찬 부위원장님. 대표가 사과를 하게 되면
어떤 고충이 따르나요? 뭔가 사과를 하면 이 정체성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걱정이 좀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당 내에 여러 수십만의 당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 모두가 다 사과한다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메시지를 낼 것인지 아니면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예. 그 안에서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특검이 과도한 수사가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톤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12월 3일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예. 좀 지켜봐 주시죠. 사과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민주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날 반대 투표를 표결을 또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그 친했던 한동훈 대표와 결별을 하고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급변을 했죠. 저는 그것이 표결에서만 득표 전략인 줄 생각했어요. 원래가 원주 친한기이셨고 계엄 표결에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성품으로 다시 좀 통합적인 면모를 보일 거라고 봤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또 영수회담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본인의 당내 기반이 약한 것 때문인지 급작스럽게 급발진한 면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이 우리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황교안이라고 하면 부정선거로 이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다 보니 지금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장 대표가 원래의 초심을 가지고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당연히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제1야당으로서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중진 의원을 통해서 과거와의 절연이 필수적이다 이런 뜻을 장 대표한테 전달한 것 같아요, 구부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2.3 계엄 이후에 1년의 과정에서 보면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동의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이 8명, 8대 0으로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러진 6.3 대선에서 과반 가까운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1년의 헌정 질서와 민주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민주적 절차가 지지한 것은 계엄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과연 수긍하고 있느냐, 그리고 잘못을 통감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명쾌하게 내야 되는데 여전히 일부 강성 지지층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계엄이 계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계엄의 미몽, 계몽이라는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당 대표로 취임한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계엄과 이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이 중도층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국민의힘의 고민, 현 시점의 고민 그리고 미래를 결정한 고민이 두 가지 관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 좀 보실까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절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계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연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집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께 이런 분석을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해야만 하는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입니다. 만약에 일부에서 민주당에서 저희를 비판하는 것처럼 극우 정당이다 그렇게 해서 낙인을 찍고 계시지만, 만약에 현 상황이 그렇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분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12월 3일을 앞두고 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비상계엄으로 이후 탄핵이 됐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 3특검, 4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4특검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지금 7개월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여러 가지 룰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과거와 같은 그런 이합집산이 아니라 특정 민생 관련 이슈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도 확장이다,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민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서요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처럼 민생에서 막 국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이슈를 두고 국민들 여러분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그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요. 지켜봐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